시원한 영상과 세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드론이 있듯이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선박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무인 선박 규제 자율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수출도 기대되는데요. 우리 사회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대해경의 단속도 되지만 자체 레이더로 미리 알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창원에서 30km 떨어진 해상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선박 회거미가 35노트의 속력으로 바다를 내달립니다. 90우리 기술로 만든 핵거미는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목표물에 경고음을 울리고 자체 무기로 공격도 가능합니다. 최대 20km 떨어진 육지에 이동식 통제 차량에선 바다 상황을 고화질로 보면 조종하고 완전 자율 운항도 할 수 있습니다. 6km 바깥에 있는 어선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제해상 충돌 방지 계책을 기반으로 한 충돌 회피 기술이 관건이다. 선박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가까이 다가오는 배를 피하거나 추월하는 운항도 가능하다. 자율주행 운항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선박법상 모든 배에 선원이 타야만 하다 보니 그동안은 무인 선박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실종은 지난해 경상남도가 무인 선박 규제 자율 특구로 지정된 이후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한 이무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첫 해상 실증입니다. 유재관 LIGNX1 무인 체계 개발 단장 그동안 개발을 해도 시험하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 자율 특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속도가 빠를 거라고 이러한 해상 성능 평가를 토대로 우리 해역의 무인 선박 투입은 물론 업체들이 수출도 할 수 있어 침체된 조선 산업의 활력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태희 경상남도 산업혁신과장 무인 선박 산업 생태계가 경남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중 사업자와 여러 협력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한편 경상남도는 이밖에 적조 예찰 해양 청소 수중 통신 등 분야 해상 실중도 추진합니다. 다음은 최근 한국에서 사진 한 장이 공개되자 중국에 분노하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 한국에게 덤벼다가 참교육 당한 중국 어선의 충격적인 모습.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무모하면서도 무리한 행동에 대한 전세계적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상에 몰래 설치해놓은 그물이었고 사진 속 그물 하나에만 700kg이 넘는 어류가 포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범쌍방 어선의 어류 담회 행위는 해마다 기승을 부리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의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8일 제주 자기도 남서쪽 먼 해상과 마라도 남서쪽 먼 해상에 설치된 불법 투망허구를 잇따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4개의 범장 방어구에는 포획된 어류가 약 3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은 중국인들의 소행으로 포획된 어류를 수거해 즉시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최근 시호 19 사태의 여파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검장만 어선들이 야간에 몰래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범장망 어선의 행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어구를 수거했으며 이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업협정선 인근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순찰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 번에 수백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의 감시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바다에서 중국 어선 12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의 내rel의 사전 파일 안쪽으로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모습이 특별경비단에 포착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형 특수기동정을 현장으로 즉각 투입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알리는 경고방송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조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중국 어선은 해경이 물줄기를 내뿜는 소화포를 쏘아대자 결국 모두 주행랑을 쳤습니다. 금어기다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어기 시기인 9월부터 12월이 시작하자 엔데를 인근 해상에 다시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해경에 따르면 금어기인 7월과 8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여 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9월 곧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평균 50여 척으로 2배 넘게 늘어나면서 한국 어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해경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고 방송으로도 중국 어선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경은 이를 중국 어선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경은 시호 쉽고 위기로 인해 기존 승선지의 한만 보씩 단속 법을 근접 타격 퇴거 방식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여기에 경비함정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퇴거에 불응하면 소화기를 쏘고 레이더를 방해해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전술이 바뀌면서 중국 어선 납포 실적은 줄어들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끊기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21건 지난해 19건이던 해경의 중국 어선고 실적은 올해 9월 10일 현재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는 모두 5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납품 실적은 줄었지만 단속작전 방식이 바뀌면서 퇴거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2010건이던 중국선 퇴거 건수가 올해는 4,6116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해경은 곧게서 거기로 서해 NLL 아래 중국 어선이 더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군 합동 순찰 강화 및 주야간 상시 퇴거 작전 경비함정에 내륙 해역 전진 배치에 침범식 이동 전단 운영 등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어선들의 작업 방식도 바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어선들은 중대형 어선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배에 주창이나 꽃재기 등을 설치해 해경 대원들의 승선을 방해하고 날렵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무력 저항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어선끼리 뭉쳐다니며 해경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형 어선을 사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엔진을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설치한 고속 소형 어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속 7 이상의 속도로 도주가 가능한데 작업하다가도 해경이 오면 흩어져 교묘하게 도주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업이 가능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NLL로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치밀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오징어 등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급감하자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불법 조업 때문이라는 지역 어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어선 세력의 무작위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동해 바다는 바닥을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10배 이상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측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며 상황을 넘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황상 북한과 중국 간조업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위반 사항이라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할 뿐입니다.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로 피난을 올 정도이며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중국 어선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남녘에서 태어나 동해를 휘하면서 성장을 하고 14cm 정도가 되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북한 수역에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날이면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올 들어 9월 오징어가 많이 잡힌 이유는 잇따라 발생한 태풍 때문에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울릉도 및 동해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산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번 2개의 태풍 진로는 모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거쳐 북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지 못하고 피항하면서 오징어 호군이 동해 해역으로 남하해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2천여 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그물을 이용 싹쓸이 조업으로 실을 말리고 있는데 태풍과 같은 악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중국 어선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이 타국의 해안에서의 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참을 만큼 참은 베트남은 중국 어선들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고 베트남 어민들의 이익과 생명 재산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시작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미 에콰도르와 중국이 바다에서 때 아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자랑하는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 앞바다에서 260척의 중국 어선단이 상호자비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어획에 나서면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해경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0여 척이 몰려들며 위협을 가하자 160km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과거 한국 해경이 강한 대응에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한 행동에 나섰지만 한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어선에 발포를 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중국 어선의 출몰이 50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어선을 납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기 꺼려하는 한국 정부이지만 우리 해역을 무단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야만 앞으로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어획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